단 한 벌로 18개월을 버틸 수 있는 한국의 전투복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교복 다음으로 많이 입는 한국의 전투복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제식이란 개념조차 없던 옛날에는 옷부터 갑옷까지 중구난방으로 입는 탓에 깃발을 들거나 문장을 박음질해서 아군과 적군을 식별했습니다. 그러다 총이 등장하자 화약 연기가 잔뜩 끼어 몹시 흐릿한 전장에서 아군과 적군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는 옷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렇게 제복이 등장해 군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었고, 질 좋은 제복은 군인의 사기를 올려줄 뿐만 아니라 평민들이 군대에 지원하는 동기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불어났고 동시에 군인도 폭발적으로 불어났는데, 그렇다 보니 모두에게 질 좋은 제복을 지급할 수 없었죠. 그래서 단가를 줄이려고 이것저것 빼니 군인이라는 것만 알 수 있는 일종의 작업복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 작업복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전투복의 시초인데요. 그렇게 군복은 제복과 전투복으로 나뉘었고,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투복은 점점 무엇보다 기능성에 집중한 실용적인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몸에 맞지도 않는 미군 전투복을 그대로 받아 입어야 했는데요.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때까지 미군 전투복을 그대로 입던 우리 군은 1960년부터 섬유산업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서 국산 전투복을 도입할 수 있었죠. 1965년에는 무릎과 팔꿈치에 천을 덧대는 소소한 개량이 있었지만 헌옷을 고쳐 입은 것 같이 없어 보여서 1967년부터는 덧대는 부분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작업복이라는 명칭을 전투복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었고 1976년까지 100% 면 전투복을 입었습니다. 1년 후인 1977년부터 면 50%, 폴리에스테르 50%로 전투복의 재질은 변했는데요. 요즘 많이 쓰는 폴리에스테르는 석유를 원료로 하는 소재로 쉽게 말해 얇게 짠 플라스틱이라 볼 수 있는 저렴하고 튼튼한 소재입니다. 재질은 이렇게 발전했지만 위정 능력은 아직이었죠. 우리 군은 여전히 위정 효과가 떨어지는 민무늬를 고집하다 미군이 위정무늬 전투복을 선보이자 그제야 우리 군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이 1981년부터 위정무늬가 적용된 BDU라는 전투복을 도입하면서 우리 군도 전투복을 바꾸기로 정하게 됐습니다. BDU는 미군 것이라 뭔가 좋아 보이지만 2차 세계대전 미 공수부대 전투복을 살짝 고친 디자인에 위정무늬도 베트남 전쟁에서 아름아름 써온 위정무늬를 살짝 손본 것에 불과한데요. 즉 상당히 전통적인 전투복이라 아주 보수적인 우리 군도 어렵지 않게 도입하기로 정할 수 있었죠. 그렇게 1990년 11월 23일부터 우리 군의 위정무늬 전투복이 도입됐고 1991년부터 위정무늬 전투복의 재질이 면 35%, 폴리에스테르 65%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성비의 민족 아니랄까봐 위정무늬 전투복을 더 저렴하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는데요. 개구리라는 별명이 붙은 이 전투복은 사계절 모두 입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지만 여름에는 도저히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더웠죠. 원인은 폴리에스테르 때문으로 저렴하고 튼튼한 만큼 땀 흡수와 방출에 취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땀복이란 비난이 쏟아지자 아무리 보수적인 우리 군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995년부터 폴리에스테르 65%, 인견 35% 비율의 하계 전투복이 간부에게 지급되기 시작했고 2001년부터는 병에게도 지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2000년대부터 우리 군에는 면, 폴리에스테르, 인견 세 가지 섬유로 된 전투복이 자리 잡기는 했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기를 다루는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화재 위험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전투복은 쉽게 불타지 않거나 불타더라도 살에 눌어붙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 폴리에스테르, 인견 세 섬유는 쉽게 불타는 것은 물론 살에 눌어붙기까지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폴리에스테르는 석유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즉 석유를 몸에 두르고 다니는 것이나 다름없어 전투복에 불이 붙게 되면 피해가 더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연평도 포격전 당시 전투복 같은 재질로 만든 방탄 헬멧 커버가 불에 타서 녹은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싸운 미군은 1990년대 중반부터 화재에 강한 면 50%, 나일론 50%를 섞은 코듀라 원단을 개발해서 전투복에 적용했는데요. 이 원단은 면과 비교하면 강도가 4배 높고 통기성은 면과 비슷하지만 수분 건조 속도는 훨씬 빠른 데다 결정적으로 다른 원단보다 화재에 훨씬 강하죠. 미군은 나일론
인건과 면의 비율을 조정하면서 새로운 전투복을 계속 도입해왔지만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도입한 디지털 전투복조차 면 32%, 폴리에스테르 68%로 10년이 넘도록 비율이 고작 3% 조정된 것이 전부입니다. 그 결과 2017년 K9 자주포 폭발 사고 당시 입고 있던 전투복이 살에 눌어붙어 피해를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부터는 궤도 차량 승무원에게 화재에 더 강해진 신형 전투복을 지급했는데요. 병력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병들에게는 여전히 면, 폴리에스테르, 인견으로 된 디지털 전투복을 지급하고 있죠. 이렇듯 불이 잘 붙는 것도 문제지만 개구리 전투복에서 디지털 전투복으로 바뀌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이 우리 군의 개구리 전투복 차림으로 있는 모습이 공개돼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를 놀라게 했는데요. 심지어 이름표와 부대 마크가 그대로 있어서 우리 군은 조사에 나섰죠. 개구리 전투복은 1990년부터 2014년까지 현역이었고 이후 디지털 전투복에 밀려 예비군에서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비군조차 끝나자 헌옷 수거함이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개구리 전투복이 대거 유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중고 개구리 전투복이 보따리상 등을 통해 대량으로 외국에 팔려나간 건데요. 이 개구리 전투복을 당근마켓으로 다시 사올 수도 없어 우리 군이 디지털 전투복으로 시의적절하게 갈아탄 것이 그나마 위안이죠. 미군도 비디유에서 벗어나 미군하면 떠오르는 전투복으로 갈아탔지만 그마저도 이제 큰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좋은 위장 효과를 보이는 멀티캠 위정 무늬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뿐만 아니라 현재 서로 죽자고 싸우고 있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물론 중국군까지도 멀티캠 전투복을 착용했는데요. 즉 현대전에서 위장 무늬는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데 큰 의미가 없어서 우크라이나군처럼 테이프를 두르거나 아예 위정복을 걸치는 편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섬유 산업이 긴 역사와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것이 무색하게 어째서 전투복 재질은 바뀌지 않은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 미군 전투복 같은 면과 나일론을 섞은 새로운 전투복을 개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적 기술이 부족한 데다 원료를 수급하기도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고 그런 와중에 군과 정부의 공감대 부족으로 결국 개발은 중단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전투복 원단은 미터당 4-5천 원이고 화재에 강한 원단은 미터당 12,000원에 달하는데요. 원단 자체도 2배 이상 비싼 데다 원산은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다만 그렇다고 우리 군이 손 놓고 있던 것은 아니라 2018년부터 워리어 플랫폼 사업을 통해 새로운 전투복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즉 소재와 위정 무늬를 바꾸려 했지만 디지털 무늬가 보기에도 좋고 위정 효과도 나쁘지 않아서 결국 새로운 전투복 도입은 물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워리어 플랫폼 사업은 계속돼서 화재에 강하게 만든 인견과 아라미드를 섞은 컴뱃 셔츠가 도입됐는데요. 여기서 아라미드는 500도씨에도 타지 않을 정도로 화재에 강한 원단으로 방탄복에도 쓸 만큼 아주 튼튼하죠. 결정적으로 화재에 강하게 만든 인견 덕에 불이 붙어도 녹아내리지 않고 재처럼 떨어져 피해를 키우는 일도 없습니다. 개발을 멈추지 않은 미군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아예 전투복이 파편 정도는 막을 수 있는 방편 전투복을 개발하기까지 했는데요. 전장에서 장병들이 죽거나 다치는 원인 대부분이 바로 포탄과 수류탄에 의한 파편으로 이 정도만 해결해도 장병들의 생존 가능성이 아주 크게 올라가죠. 물론 세계 최강 미군과 우리나라를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그래도 워리어 플랫폼을 통해 전투복, 전투화 같은 기본적인 품목도 바뀌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것이 발전하는 우리 군이 되길 바랍니다. 해외로도 수출된 명작 한국의 전투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